자, 시작합시다. 자, 우선은 이제 넘어가서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건데, 지금 그래프 그리는 거 이미 했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다음 여기서 막 보면은 3차 함수가 뭐 극값을 가진 조건,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 조건, 막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결국 그래서 3차 함수랑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야. 자, 우선 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걸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음수인 건 위아래 뒤집으면 되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거는 2차 함수 할 때처럼 위아래 뒤집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3차 함수가 대략적으로 어떤 애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거고요. 4차 함수가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부분을 얘기를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자, 한번 생각해봐. 내가 예를 들어 일단 fx는 x제곱 점점점 이렇게 되는 애라고 생각을 하자고. 3차 함수야.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죠? 3x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몇 차, 그러니까 도함수는 몇 차 함수예요? 도함수 몇 차 함수야? 여러분, fx가 3차면 도함수는 2차 함수죠. 그럼 얘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세 가지 가능성이 생겨요.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아예 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 실근을, 그러니까 중근 가지는 경우, 두 실근 가지는 경우, 서로 다른 얘처럼 두 허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뭘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D가 0이다, D가 0보다 크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얘는 잘 봐봐. 양수, 심지어 이 알파일 때도 아무튼 조금 값은 작지만 양수, 요 오른쪽도 양수, 가면 갈수록 커지는 양수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따라, 이 내용에 따라 f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3차 함수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요 지점에서 그나마 덜 증가한 거야. 근데 이것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은 아니야. 덜 증가인 거지. 덜 값하는 거지. 그러니까 완만하긴 하지만 여전히 플러스 부호로 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봐. 여기 좌우 대칭이니까 이 증가하는 모양새가 똑같을까 다를까? 대칭이 같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요 점 기준으로 점대칭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 그래프가 점대칭 모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줄어드는 양상과 올라가는 양상이 똑같을 테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리고 얘는 어때? 얘는 차이가 있다면 이 알파가 되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거지, 여전히 이렇게 되는 거 똑같죠? 증가하다가 점점 증가량이 줄어들어서 0 됐다가 다시 회복해서 올라간단 말이니까 얘는 이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면 얘는 0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야. 그렇지만 아무튼 계속 증가하는 개형은 맞죠? 그러니까 얘들은 역함수를 가지는 계속 증가하는 개형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죠? 여기 이 점 기준으로 점대칭. 그러니까 증가표 아까 그려봐서 알잖아.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 맞아, 아니야? 얘가 증가표보다 더 자세하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요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얘들아? 여기서 봐봐봐. 얘는 플러스 0 플러스였고 얘는 플러스 0 0 마이너스 플러스가 감소 구간이 생겨 안 생겨? 감소 구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리고 마찬가지야. 요 중간에 있죠. 요 중간 기준으로 모양이 똑같으니까 여기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점 기준으로 점대칭인 건 똑같거든요. 근데 요때의 값이 제일 작지. 그러니까 요때가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가파르게 감소할 때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증가하다가 0돼서 정지하고요. 정지하고 감소하다가 요때 제일 가파르게 감소하고 이제 다시 완만하게 감소해서 정지하고 증가하는, 난 애들한테 물결무늬라고 하거든. 이게 물결무늬 개형을 가졌다. 이런 개형. 그래서 3차 함수는 무조건 이 세 개 말고는 개형을 더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이 뒷페이지에 나오는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질 조건은 뭐예요? 어떤 거야?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지려면 어떤 개형을 가져야 돼? 이 세 가지 개형 중에서 물결무늬 개형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결무늬 개형을 가진다는 얘기는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즉 판별식 D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클 때만 발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개형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이 부호에서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얘가 근을 어떻게 가지는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처럼 두어 근 가지면 계속 증가, 한 중근 가져도 계속 증가. 근데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지면 양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진감이 생겨서 이 물결무늬 개형이 생기고, 그래서 극대극소가 생기는 저런 개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차는 무조건 저 세 가지 그림밖에 없어.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를 모양을 결정하는 건 뭐다? 저 fx식이라고 보면 안 돼. fx가 그래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래프를 결정하는 건 f'x 도함수예요. 도함수가 실근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자, 3차는 총 그래프 개형이 몇 가지 있다고? 크게 봤을 때 이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셋 다 점대칭이긴 합니다. 저 가운데 점대칭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잖아. 별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진짜로 아까 했듯이 도함수 해서 부호랑 크기 보고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외우시면 되고, 자, 같은 식으로 제가 지금 3차에 대한 얘기했죠? 3차. 자, 같은 식으로 자, 이번에는 봐봐요. fx가 x 4제곱 점점점 4차라고 칩시다. 그러면 도함수가 4x 세제곱해서 3차가 되겠죠. 그래서 방금 설명한 요 세 가지 그래프가 나올 거란 말이야. 맞아, 아니야? 요때마다 또 어떤 개형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1번 만일에 y는 f'x 그래프가 지금 요 세 가지 중에서 1번을 따라간다고 칩시다. 그럼 1번을 따라가면 얘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f'x가 있어요. 근데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맞아, 아니야?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x축이 들어가게 되면 교실근은 몇 개예요? 무조건? 도함수 지금 자 4차 함수의 도함수 3차 함수 중에 개형이 이렇게 생긴 놈은 실근의 개수가 몇 개죠? x축과의 교점이 실근의 개수잖아. 몇 개야? 한 개인 거야. 한 개. 자, 요 케이스는 실근 1개, 허근 2개일 때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이 알파를 기준으로 그전엔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요때만 0 찍고 요때 플러스지. 그럼 개형이 어떻게 생겼겠어? 어떻게 생겼어, 얘들아? 처음에는 떨어지다가 점점점 완만하게 떨어져. 맞아, 아니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0 되게 떨어졌어. 그리고 나서 이제 플러스니까 증가하는데 요게 꼬불꼬불하게 증가하니까 얘도 좀 꼬불꼬불하게 올라가긴 하겠지만 아무튼 크게 보면 거의 2차 함수랑 비슷한 요런 꼴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얘는 극소값 몇 개 가지는 거야? 하나 가지는 개형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중간에 다시 극소나 극대가 되는 지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극소값 하나 가지는 개형이 나와. 어떨 때?
도함수가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가지면 돼. 그 다음 이거는 근데 x축이 어디 있든 간에 계속 실근 하나 허근 하나죠. 그래서 개형적으로는 왔다 갔다 계속 이 개형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요 개형. 자, y는 f'x 그래프가 지금 요 두 번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렇게 생겼지. 자, 이렇게 생겼는데 차이가 아까 얘랑 차이가 있다면 순간적으로 접하는 이렇게 x축이랑 접하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케이스는 한 실근과 두 허근인데 요 케이스는 삼중근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여기서 삼중근을 가지죠. 맞아요? 맞아 아니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y는 x세제곱이 그런 거야. y는 x세제곱이 딱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x는 0을 삼중근으로 가지거든. 다른 지점은 접하면서 지나가지 않으니까 중근이 아니야. 근데 여기 접하면서 지나가니까 중근이라고. 알겠어요? 근데 참고로 이거 참고로 여러분 요렇게 됐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짝수 중근입니다. 이게 중근을 가지는데 2개, 4개, 6개 가지면 이렇게 쭉 치고 지나가요. 근데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홀수 중근을 가지는 거예요. 한 개는 아니고 중근이니까 일단 한 개는 아니겠죠. 3개, 5개, 7개 이런 식으로 가진다고. 그래야지 전후로 부호가 바뀌면서 접하기도 하거든. 이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뭐 아직은 몰라도 돼. 아무튼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아무튼 이렇게 삼중근이든 한식은 두어근이든 아무튼 중요한 게 뭐야? 여기 기준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부호가 딱 한 번만 바뀌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가. 맞아 아니야? 그러면 아까처럼 어떻게 돼 있어? 또 감소하다가 요때 딱 정지 한 번 하고 증가할 테니까 마찬가지로 극소가 몇 번 발생해? 극소가 한 번 발생하는 이런 2차 함수 꼴이 나온다고.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할게요. 실근 하나, 허근 2개 가지거나 삼중근을 가지는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극소가 하나만 발생. 개형은 2차 함수처럼 그냥 한번 찍고 올라가는 개형이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3번일 때가 문제가 많은데 3번일 때가 상황이 좀 독특해서 그래. 자, 3번일 때도 정리를 해볼 거야. 자, 3번이면 y는 f'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물결무늬 개형을 가졌을 때죠. 근데 물결무늬 개형을 가졌는데도 잘 봐. 여기서 이 동그라미 1번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 그럼 또 마찬가지로 한실근과 두허근을 가지는 케이스야. 도함수가. 그래서 부호가 딱 한 번만 바뀌지 여전히. 그치? 그러면 또 어떻게 돼? 감소, 정지, 증가할 때 좀 요동치게 증가하지만 아무튼 또 2차 함수꼴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도 극소 몇 개? 1개.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데 도함수가 한실근과 두어근 가지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계속 극소 하나짜리 2차 함수꼴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다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런 거예요. 2번, 동그라미 2번. 얘가 x축이 이렇게 지나가. 자, 그럼 어떻게 돼? 잘 봐봐. 감소, 정지, 증가, 정지, 증가지. 그래서 지금처럼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한실근과 한중근을 가지는 케이스예요. 맞습니까? x축과의 교점이 뚫고 지나가는 애 하나, 접하고 지나가는 애 하나니까 한실근과 한중근이겠지. 맞아 아니야? 이렇게 생겼을 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x축이 지금 요 개형에서 여기나 여기 지나갈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요거는 이렇게 요 중간을 안 거치고 지나가서 실근 하나 허근 2개일 때고 지금은 요렇게 지나가거나 요렇게 지나가서 한실근과 한중근 가질 때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걸로 보여줄게요. 이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치면 봐봐봐. 알파 저까지는 감소를 해서 0이 됐어. 맞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사이는 증가를 하는데 요거 찍을 때까지 최대한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줄어드는 거지. 맞아 아니야?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줄어들어. 근데 다시 플러스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접선의 기울기 0이긴 한데 여기서 감소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다시 올라가. 그래서 요렇게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에 쉬었다 가는 휴게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휴게소 있는 계형이라고 난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가는데 잠깐 쉬었다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휴게소가 있는 요런 계형이 나와요. 2차 함수꼴이 아니고. 얘는 중간에 0 되는 게 없잖아. 그렇지만 얘도 여전히 극소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맞죠? 요 계형이 됩니다. 만일에 요 위쪽처럼 중근이 여기서 발생하면, 그러니까 자, 봐봐. 이렇게 도함수가 중근인 지점에서 휴게소가 생겨요. 부호가 안 바뀌니까, 중근일 때는. 부호가 안 바뀌어요. 맞잖아. 그리고 실근일 때 부호가 바뀌지. 그래서 극소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만일에 위쪽 케이스면 좌우가 뒤집힌 형태로 나올 거예요. 이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 자리가 없네. 일단 한 번 조그맣게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요 계형에서 X축이 이 중간을 지나가서 어떻게 됐대? 알파, 베타, 감마 같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요. 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알파, 베타, 감마를 기준으로 하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런 계형을 가져요. W자. W자 계형을 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극소 두 개에 극대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어떨 때? 서로 다른 세식을 낼 때. 도함수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국 4차, 잘 봐봐. 정리해볼게. 3차 함수의 계형은 증가, 덜 증가, 증가랑 증가, 정지, 증가랑 그 다음에 물결무늬 계형 요 세 가지가 3차 함수의 계형이고요. 그 다음 4차 함수 계형은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증가, 정지, 증가, 감소, 정지, 증가하는 계형이랑 그 다음에 감소, 정지, 증가, 휴게소, 증가 요 계형이랑 마지막으로 W자 계형이랑 4차 함수도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계형을 가지는 거야. 근데 이게 각각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한다? 도함수의 상황이 어떻게 될 때를 기억하라는 거야. 지금 싹 다 보여줬잖아. 맞아, 아니야? 도함수의 실근, 허근 개수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해서 이걸 통째로 외워. 근데 이걸 왜 통째로 외우는 줄 알아? 이걸 이제 통째로 외우면 증가표를 안 그려도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이해하면 생각보다 금방 이해돼요. 여러분 2학년 나중에 1학년 끝나고 2학년 또 선행할 때 이거 하면 되게 잘 돼, 생각보다. 그리고 문제를 풀수록 점점 잘 돼. 그래서 애들이 그래프 그리기는 막 껌으로 그려, 당연히. 처음 조금, 지금은 여러분 막 증가표 그리면서 막 힘들게 그리잖아. 나중에는 그냥 쓱쓱 그립니다, 대충. 막 그런 거 하나씩 다 배워요, 올라가면. 근데 지금은 일단은 이거 한번 봐두고 이제 이걸로 내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 요거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데, 뭐 따로 정리할 데는 없잖아? 그냥 머릿속에 한번 읽어보시고, 머릿속에 한번 저장해 주시고,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 놓든가,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지금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한 20분 동안 막 20분 동안 신나게 떠드는데. 한숨도 안 쉬고 이거 한 방에 다이렉트로 쭉 아무것도 안 보고 혼자 설명하잖아. 그 정도로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진짜야.
정말 그럼 이걸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걸 가지고 대체 내가 선생님이 정말 저걸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정말 이게 도움이 되는 거냐 난부터, 그럼 이거 있으면 왜 증가표 안 그리는 거냐,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자, 그런 걸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자, 일단은 봐봐. 내가 지금 이제 오늘 1번, 2번, 3번, 4번 이걸 딱 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 얼른 하고 더는 안 할게요. 차라리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숙제할 수 있는 시간 줄게요. 연습을 여러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자, 칠판 보세요. 일단 칠판 봐봐. 진짜 왜냐면 이제부터는 증가표 안 그릴 거라 그래. 자, 내가 1-1번을 보시면 1번 fx가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야. 그럼 나는 뭘 하느냐? 일단은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이라는 결론을 얻어요. 맞죠?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지는 걸 확인했어요. 됐나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지니까 바로 어떻게 그린다고? 물결무늬 개형을 그리는 건데, 원래는 요건데 이제 최고차계수가 음수니까 어떻게 되겠어? 뒤집어서 그랬지. 그래서 뒤집어서 이렇게 그냥 그려. 대충. 그리고 여기가 1, 대입하면 얼마죠? 3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해야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1, 3인 거예요. 그럼 대충, 그리고 0 넣으면은 y축과의 교점이잖아. 0 넣으면 대충 이렇게 0,1 찍힐 거고요.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지나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 도함수를 보고 바로 그냥 개형을 그려버리는 거야. 개형을 외우고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자, 2번도 봅시다.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이래. 그럼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죠.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4x에 x 더하기 1, x 빼기 1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잖아. 어디서? 마이너스 1, 0, 1에서. 그러면 W 짠 거예요. 마이너스 1, 0, 1에서.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 얘를 해봐. 얘들아, 내가 해변에 우리 딸내미 데리고 해수욕장 많이 가거든? 진짜 많이 가. 당일치기로 막 동해 많이 가거든? 양양고속도로 타고 가면 막 새벽에 2시간씩 달려가고 가서 아침 가서 막 라면 끓여 먹고 해. 거기 가서 맛있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자, 이거 멀리 갈수록 깊게 파이는 거죠. 모래 팔 때 해보면 알잖아. 요령이 나 좁게 가고 깊게 판다고 막 설쳐봐야 되게 안 팔려요. 막 무너져 내린단 말이야. 깊게 팔려면 넓게 파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 칸 갔을 때 내려가는 양이 있어. 얘랑 한 칸씩 갔어. 내려가는 양이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대칭이 되게 그려질 겁니다. 만일에 이게 이렇게 그리는 바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뭐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데 여길 깊게 그리고 여기 얇게 그리는 바보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 알겠지? 멀리 갈수록 깊게 많이 내려가요. 당연한 거야. 다항함수는 원래 그렇잖아. 맞죠? 원래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2차 함수만 해도 멀어질수록 깊게 파이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자,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그래프를 그냥 그립니다. 바로. 어떻게? 증가함수 필요 없어요. 도함수 구하고 얘가 근을 어떻게 가지는지 보자마자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증가표를 이제 그래서 안 그립니다. 알겠어요? 원래는 증가표를 그렸지만 이제는 안 그린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가 지금 1-1번 얘기고, 자, 그 다음 자, 2-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에서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예요. 자, 그러면 도함수는 어떻게 돼요? 도함수 어떻게 돼?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이지. 근데 내가 지금 얘가 극값을 갖게 해달래. 3차가 극값 가지는 개형은 물결무늬 개형인데? 그러면
0되게 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필요한데 그럼 너 실근 2개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커야겠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A가 3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증가표도 안 그리고요. 뭐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적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개형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자, 2-2번. 같은 식이에요. 이번엔 fx가 3x 세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야. 근데 난 얘가 그 값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일단은 도함수를 구하겠죠. 자, 얘가 그 값을 3차 함수가 그 값을 안 가지려면 증가 덜 증가 증가 개형이거나 증가 값 증가 정지 증가 이런 개형이었죠. 이게 뭐였어요? 두 허근 또는 한 중근이었죠.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1과 4 사이다.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야.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각 개형이 어떤 식으로 유도되는지를 아니까. (2-3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봐봐요. 3차 함수라고 했는데 최고차항 계수 앞에 있으니까 일단 얘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3차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러고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일단 무조건 해놓고 시작을 해요. 어차피 이따가 돌아와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이렇게 된 상인데 난 이 그래프가 극대극소를 모두 가졌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무슨 개형 가졌으면 좋겠다고? 물결무늬 개형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져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7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2a 제곱 마이너스 7a 빼기 4가 0보다 작다. 2a a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래서 a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4까지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왜 틀려? 아까 말했지. 0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겠죠. 최고차항 이 개수가 0 되면 3차가 안 되게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개형 외워서 푼다는 얘기예요. 딴 거 아니고. 상황을 그냥 외워버려서 풉니다. 그리고 그래프 그릴 때도 외워서 풀어요. 개형 외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형 암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난 개형 암기 죽어도 안 되겠다 단장은 하면 증가표 그려서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해보면 알 거야. 증가표 한 2번 그리고 나면 아이씨 안 해. 나 그냥 개형 외울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손이 훨씬 편하니까. 증가표 그릴 때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나요? 생각보다는? 증가표 그리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걸 그냥 머릿속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 증가표 그리는 거를 머릿속으로 할 겁니다. 자, 일단 1번, 2번 정리해주세요. 그래야지 그 다음 이어서 하지. 3번, 4번도 하지.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의 빠른 이해를 위해 3번, 4번을 후루룩 진행하고 차라리 좀 문제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숙제를 딱 정리하자고요. 3번, 4번 하고. 자, 일단 조금만 힘내자. 두 문제 남았다. 두 문제. 자, 우선 3번 봅시다. 3번은 주어진 범위에서 극값이 존재할, 그러니까 주어진 구간에서 극값을 가질 조건이라서 이게 뭐랑 엮여 있냐면 약간 근해 분리 내용이랑 엮여 있어요. 나 근해 분리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하는 수상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해 분리는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자, 무슨 말이냐? fx가 주어졌어요. 뭐라고? x 세제곱 마이너스 3ax의 제곱 더하기 9x 빼기 1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자, 1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극대, 그리고 x가 2보다 클 때 극소를 가지게 해달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물결무리 개형을 되고 이게 0되게 되는 알파랑 베타, 이 알파 베타는 어디서 오는 거죠? 얘 도함수의 두 실근이죠. 근데 그게 어디 사이에 있게? 마이너스 2와 2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봐봐. 내가 얘를 미분을 해. f'x를 구했어. 이게 3x제곱 마이너스 6ax 더하기 9. 이거 맞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y는 f'x가 있는데 일단 물결무리 개형이 돼야 되니까 두 실근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되길 바란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근해분리 내용 기억나요?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거랑 밖에 들어가는 게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두 근이 뭐 P보다 클 때, 두 근이 P보다 작을 때,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을 때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이거 배웠어, 분명히.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너 거짓말이야. 석한쌤이 분명히 얘기해 주셨을 거야. 안 해주셨을 리가 없어요. 그치? 나머지 놈들 얘기해봐.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런 건가? 근해분리 안 배웠어? 두 근이 뭐 P보다 클 때 뭐 이런 거 했잖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요게 부등식 3개로 나와요. 일단 1번 한 배씩 D가 어떻게 되겠어? 주식은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커야겠지. 심지어 서로 다른 주식은이니까. 그 다음 2번 함수 값이거든. 2번이. 그러니까 뭐야? F'-2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되고 F'2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 다음 원래 3번은 뭐냐면 축의 위치였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두 근 사이에 2가 있어요 이런 거 나오면 얘랑 얘랑 안 한다고 배웠어요. 근해 분리할 때 삭제하는 것도 배웠다고. 왜? 이게 F'2가 그러니까 이게 함수값이 음수값이 되면 당연히 두 식은 가져요. 그래서 이건 할 필요가 없고 축 위치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래서 이거 두 개만 해. 그래서 이거만 하면 돼. 그래서 이거 얼마다? 이거는 축의 그 근해 분리 내용을 지금 몰라서 못 풀면 할 말이 없긴 하다. 21 더하기 12a가 0보다 큽니다. 가 되고요. 이거 하게 되면은 21 빼기 12a가 0보다 작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7보다는 크고 플러스 4분의 7보다는 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아니구나. 잠깐만. 이게 넘어가면은 또 둘 다 크다니까 의미가 없네. 그러면은 이게 아니지. 이게 맞겠지.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크다랑 4분의 7보다 크다의 공통범위는 4분의 7보다 크다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 이거 근해분리 내용 모르시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근해분리 내용을 좀 복습을 해 오셔야 돼요. 아니 독서가 뭉쳤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
마사지하면 아프다는 거니 독소가 뭉쳐있던 건. 아. 나중에 마사지 한번 받으러 가야겠다. 스포츠 마사지 한번 받아야지. 뼈를 부수는 마사지. 뼈 맞추러 가야겠다. 뼈 맞추러. 자, 그 다음에 2번도 그렇게 비슷한 얘기인데 2번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극대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해달했어. 그러면 생각해봐. 마찬가지야. 도함수가 있죠? 얘가 두 실근을 가지는데 자, 두 실근을 가지는데 얘들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가지기 바란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게 말하는 거야. 그럼 이 경우는 원래 다 해야 돼. 이 경우는 1번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도 해야 되고요. 2번 F'-1이 0보다 크다, F'3이 0보다 크다 해서 함수값이 0보다 크다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요. 이것도 해야 돼. 이거 셋 다 해야 됩니다. 원래 셋 다 하는 거야. 근해 분리는 원래는. 그래서 해보시면 빠르게 해버릴게요. 일단 판별식 D는 4분의 D를 쓸게요. 4분의 D는 3A의 제곱 마이너스 27인데 그게 0보다 크다니까 아이고 정리하시면 A가 루트 3보다 크다 또는 A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 F'-1 계산하시면 3 더하기 12 빼기 6A가 0보다 크다. A가 2보다 작다. F'3 하시면 27, 36. 36 빼기 18A가 0보다 크다. 그래서 또 A가 2보다 작다 나옵니다. 뭐 계산 잘못했는데 잠시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다르지 않나? 플러스 아닌가? 맞지? 플러스지? 아,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아유, 할 게 많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축은 원래 우리 축의 방정식이 뭐죠?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a가 나와요. 맞죠? 마이너스 2a. 그러니까 2차항의 개수 2배 하고 그걸로 1차항 개수 나누고 마이너스 1 곱한 거거든? 그럼 이렇게 나와서 이거 얻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놈에 뭘 구한다? 공통 범위를 구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공통 범위 구하면 빠르게 할게요. 마이너스 루트 3 이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있고요. 그 다음에 2보다 크다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포함하는 네 가지 다 들어가는 영역은 A 범위가 2초가 3 미만이다가 정답이 됩니다. 맞나? 잠깐 뭐 잘못했나? 잠시만요. 계산이 뭔가 틀렸다? 뭐 잘못한 거야? 씨. 마이너스 1에서 3 맞고 맞는데? 그 다음에 2보다 작다구나. 2보다 크다가 아니고 미안 얘들아 2보다 작다네. 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4개 겹칠 때가 여기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근해 분리 내용이 약간 들어가 있어서 어렵긴 합니다. 그죠? 오늘 배운 거하고 거리보다는 근해 분리 내용이 들어가서 좀 힘들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근해 분리 내용 있잖아요. 기억 안 나면 진짜 해야 돼. 근해 분리는요 수상에서도 나오고요 수하에서도 나오고요
수 1에서도 나오고요. 지금처럼 수 2에서도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까먹으면 안 돼. 자, 다 됐나요? 이해하지 말고. 자, 하나 남았다, 하나. 마지막만 하자. 자, 마지막으로 4번 풀어볼 건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3번은 좀 다른 내용이 합쳐져서 어려운 거고, 기본적으로 오늘 배운 내용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파트고요. 이제 4번이 이제 조금 더 오늘 배운 거 파트 치고는 어려운 내용에 속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것도 설명만 잘 들으면 쉬우니까 내가 쉽게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4-1번 보시면 fx가 3x 4제곱 더하기 8x 세제곱 빼기 6ax의 제곱이라고 해. 근데 얘가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고 싶대. 여러분 4차 함수 개형 생각해봐요. 뭐뭐뭐 있다고 했지? 2차 함수 꼴이네랑 중간에 휴게소 있는 꼴이랑 그 다음에 W자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 자, 이 중에서 극대극소까지 극대가 있는 애가 누구야? 얘들은 극소만 있지 극대가 없지. 극대값이 있는 거는 W자예요. 그럼 W자가 생기려면 요걸 미분한 12x의 세제곱 더하기 24x제곱 마이너스 12ax 있죠? 맞아요? 자, 요 놈이 어떻게 돼야겠어요? 요 놈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아까 그때 봤잖아. 이거 W자 되려면
3차 함수 요 f'x가 요런 w자 개형 가져서 요렇게 세식은 가져야 풀마 반복돼서 w자 나온단 말이야. 기억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서로 다른 세식근을 가지려면 요 개형이 돼야 되니까 0되게 하는 도함수가 0되게 하는 값을 3개 가져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식근을 가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얘를 잘 봐봐. 얘를 12x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a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단 해를 뭘 가져? x는 0을 해로 가지니까 나는 여기서 x가 0이 아닌 두 실근을 가지게 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일단 x가 0이 해를 가지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x가 0을 해로 가질 때가 언제죠? 상수항이 0될 때겠죠. x에 0 넣어봐. 0 넣으면은 0 더하기 2배의 0 빼기 a가 0 돼야 될 거 아니야. 0을 해로 가지려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건 무슨 조건이냐? a가 0만 아니면 돼. 상수항이 없어야 x는 0을 해로 가지거든. 그죠 여러분? 그래서 a가 0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일단 하고 있는 거고, 그냥 두식은 가지려면 판별식 b가 0보다 커야겠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계산하시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쓰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지만 0을 빼고 하라고 했으니까 범위 정답을 구하라고 하면 a는 마이너스 1초가 0 또는 a는 0초가 이렇게 답을 써야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0이 아니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푸는 게 4-1번이에요. 그러니까 4차 함수가 W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지게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물어본 건 이거야. 4차 함수가 W자 개형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러면 W자 개형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식근을 가져야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같은 식으로 잘 봅시다. 4-2번 해볼게요. 4-2번은 4차 함수 똑같이 줬어요. fx는 x 4제곱 더하기 2배의 a 빼기 1 x의 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3이야. 얘가 그 값을 하나만 갖도록 해달래. 그럼 4차 함수인데 이번에는 어떤 상황인 거야? 이거나 이거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니까 이게 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또 할 일은 뭐냐? 결국 도함수의 근의 상태를 봐야 돼.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4x 세제곱 더하기 4a 빼기 1x 더하기 4a라는 애가 나와요. 근데 잘 봐봐. 얘 잘 봐. 얘 일단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4 빼기 4a 더하기 4에서 0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해로 가져. 그러니까 조리제법을 살짝 써볼게요. 이 상황인데 얘가 마이너스 1 쓰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f'x가 x 더하기 1로 묶을 수 있고 4로 묶었을 때 x제곱 빼기 x 더하기 a.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 한식근을 가져. 근데 나는 서로 다른 세식근을 가지게 하고 싶지가 않단 말이야. 그럼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얘가 중근을 가지거나 자체적으로 아니면은 두어근을 가지면 일단 되겠지. 맞아? 아니면 이렇게 보면 돼. 사실은 세식근을 가지게 하는 A값 범위를 구해서 그거의 반대를 답을 써도 되는 거긴 해요. 그쵸 여러분? 뭐 그렇게 풀어도 되고 좀 상황을 쪼개보자면
얘가 일단 마이너스 1을 해로 가지잖아. 근데 1번 얘가 아예 허근을 가지거나 중근을 가져버리면 한시근과 한중근 또는 한시근과 한허근이어서 W자 기억이 안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야. 그래서 요거 하게 되면 1 빼기 4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일단 무슨 일이 벌어져? 허근을 가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중근과 허근을 가지게 돼서 W자가 안 나와요. 요게 있고 또 다른 거 두 번째, 만일 얘가 0보다 커, 그러니까 a가 4분의 1보다 작은 경우라고 쳐. 그러면은 두 시근을 가지는데 그 와중에 마이너스 1을 해로 가지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같은 애가 두 시근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1 있으니까 중근 돼버리겠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번의 케이스는 얘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a는 0 해서 a가 0일 때, 그러니까 요 경우는 그러니까 두 시근을 가지지만 a가 0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가 0 되면 어떻게 돼? 실제로 a가 0 되면 f'x가 x 4배의 x 더하기 1에 x 잠깐 마이너스 1이 잠깐 미안 잘못했다. 미안 이게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더하기 a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2일 때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실제로 세식은 가지는 것처럼 나오지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중근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중근 플러스 실근, 한중근과 한실근 구조가 돼서 요 휴게소 계형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마이너스 2거나 A가 4분의 1 이상이거나가 정답이에요. 여기 조금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이거는 이번 단원 자체적으로 어려운 내용인 거야. 아까 3번은 사실 이번 단원 내용은 쉬운데 지난 단원, 그러니까 예전 거가 여러분이 잘 기억 못해서 어려운 거고. 아무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푸는 법이 이렇게 된다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있다. 3시 20분